안녕하세요. 새내기 알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맨발 걷기가 코티솔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티솔 분비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맨발 걷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 스트레스 해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더보기에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혹시 지루하시면 타임테이블을 보시고 건너뛰기 하여 시청하십시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해치는 외부의 자극과 이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을 모두 말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스트레스원, 즉 스트레스 소스라고 합니다. 항상성이란 우리 몸이 안정적인 상태를 지키라는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항상성을 해칠 것으로 여겨지는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무조건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율신경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호르몬 반응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저는 맨발 걷기가 코티솔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4개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 뇌파 안정,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방지가 포함됩니다. 하나씩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교감 신경 활성화 효과입니다. 발바닥에는 말초혈관, 특히 부교감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마사지 효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교감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뇌파 안정입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뇌파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알파파가 증가합니다. 최근에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혈류 속도가 증가하고 뇌파가 안정된다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예민해지면 혈관, 특히 말초혈관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전체 말초혈관의 50%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교감신경이 안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의 최대 효과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내피세포를 튼튼히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맨발 걷기 그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는 원천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 한 개당 하루 약 400만 번의 활성산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스윙은 전기적으로 양성인 활성산소를 땅속의 자유전자로 중성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어스윙을 하는 동안에는 생성된 모든 활성산소가 즉각 중화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간 동안에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의 기준은 세포입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는 세포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피 속의 코티솔 농도가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코티솔 농도가 안정화된다는 것이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해치는 모든 종류의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한 자율신경 반응과 호르몬 반응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었음에도 코티솔 농도가 안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다른 경로로 스트레스에 반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조소온 교수의 강의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뿐 아니라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 중에는 나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영상이나 자료에는 항상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과 좋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내 문제, 즉 나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바스라는 우스갯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스바스란 스트레스 받을까봐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싫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싫다 라는 말을 익살스럽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저절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내용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볼까 합니다. 아울러 그것이 담고 있는 속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최초로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기관은 뇌의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시상하부를 통해 받아들인 감각 중에서 스트레스를 인지합니다. 편도체는 전전두엽과 상의해서 뇌하수체에게 스트레스에 대응하도록 경고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는 부신에게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것을 HPA 축이라고 하는데 HPA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영어 글자 첫머리를 따 만든 단어입니다. 이때 우리 몸이 이 스트레스를 생존의 문제, 즉 위협으로 생각하면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이를 스트레스의 위협 반응이라고 합니다. 위협 반응이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싸울까 도망칠까 반응입니다. 영어로는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절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잠재적인 이득이 되는가? 둘째,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리처드 라자루스와 수잔 포커만이 1984년에 출간한 스트레스에 관한 유명한 저서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라는 책에서 제시한 스트레스 모형의 주요 내용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평가에 따라 우리의 생리적 반응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라는 것이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무의식적인 인지적 행동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해석해서 이것이 도전인지 위협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판단의 결과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해 도전 반응과 위협 반응 중 하나의 경로로 반응합니다. 도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도전으로 생각할 때 우리 몸은 긍정적인 것, 즉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장이나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비해 위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으로 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즉 우리의 행복이나 자존감에 대해
잠재적인 손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할 때 누구는 그 도전에 흥분과 기대를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는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몇 주 전부터 떨면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도전과 위협은 모두 우리 몸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지만 거의 상반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생적 반응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스트레스 상황을 100% 도전이나 100% 위협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당히 조합해서 경험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평가나 반응이 거의 무의식적이거나 습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하는 방법은 훈련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응을 인식하고 나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은 즉시 바뀝니다. 따라서 생각을 잘 통제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에 지속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쉽겠습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위협 반응으로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의 종류가 위협에서 도전으로 바뀝니다. 즉 몸이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종류가 도전 스트레스로 바뀌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코티솔이 아니라 DHEA가 분비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코티솔과 DHEA 호르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 영상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